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또 역술은 운명론이 아니라는 이런 주제를 놓고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운명이란 정해져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역학역술이라는 게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역술은 운명론이 아니다. 그 말이 역술이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학, 역술, 사주명리 이런 거 그런 게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리 이제 이런 역학, 역술에 대한 그 유튜브 강의나 이런 또 어떤 오프라인 강의 같은 걸 제가 많이 봤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사주를 풀고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뭐 저도 칠판이 있습니다. 예, 여기 바로 쓰면 되는데, 예, 그리고 그런 사주를 푸는 것도 중요하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심층 어떤 분석을 통해서 상담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지난번에 그 제 기억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주를 풀어가지고 제가 관련되는 내용을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한번 올린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술이라는 게 이 사주를 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강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나눌 때 이 사주 팔자를 푸는 게 기본이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이 방송에서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필요하면 다루겠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사주명리를 이렇게 적으면서 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주를 통해서 뭐 그 사람의 어떤 그 좋지 않은 거 좋은 거 이런 거를 분석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그 역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역술의 어떤 방향성 또는 그 역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이라든가 어떤 그 정의를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주를 막 풀고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땐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저도 풀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풉니다. 그런데 사주를 풀고 역술로서 풀고 역학으로서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논하고 그걸 설명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이 역술의 방향성이랄까 그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저는 역술이 결코 운명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역술로 풀어낸 이야기들이 절대 정해져 있거나 이렇게 운명 지어져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굉장히 뭐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운명이다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을 말할 뿐이지, 그런 게 이제 사주로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게 가능성을 말할 뿐이지 그게 이렇게 운명 지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결론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한테 위험 상황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자. 그럼 피하는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역술이 활용이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다 끝.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역술의 본래 취지가 아닙니다. 역학 역술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에게 미리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고 그거를 잘 분석하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역학 역술의 이론으로서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하고 미리 대비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손치더라도 지금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좋은 모습으로 빨리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고 그 난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신경을 사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역술의 목적입니다. 역술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역학 역술의
본 모습이고 그게 바로 역학역술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역학역술로 역학역술로 분석해낸 그 자료를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게 운명이고 그 운명론으로 단정 짓고 그렇게 끝났네 뭐 나는 이제 끝났네 뭐 그런 식으로 운명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람의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역학역술로 단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역학역술을 다루는 사람들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는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운명론적으로 이 역학역술을 단정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주를 풀고 이런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사주 역학, 역술, 사주명리를 왜 하느냐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역학역술이라는 건 절대 운명론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 운명을 바꾸고 주어진 그 어떤 그 숙명 같은 거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많이 연구했고 쉽게 말하면 자기 개발이라든가 긍정론, 긍정주의 이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치인이 결국은 자살을 했어요. 어떤 정치인이 자살을 했는데 그 정치인이 자살하기 전에 이제 그 어떤 역술가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역술인을 찾았는데 그 역술인이 이제 뭐 지금 굉장히 곤란한 시기니까 이 강을 건너면 사는 거고 건너지 못하면 죽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직접 그 뉴스에 인터뷰도 봤는데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다. 그거 정확한 말이죠. 단정 짓지 않은 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저 같으면 좀 살 수도 있다는 거에 좀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살 수 있는 것에 희망을 걸자. 그러면 사는 방법을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런 방법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 역학역술로 볼 때 우리가 난관에 처했을 시기가 있습니다. 대운이 안 좋거나 세운이 안 좋거나 이럴 때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여러 가지 좀 더 사는데 목적을 그러니까 중점을 두고 그렇게 좀 이끌어주는 게 아마 역학역술의 그런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역술인이라면 이왕이면 좀 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면 살 수 있는 거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우리가 그 손님을 좀 끌어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학역술이라는 거는 하나의 분석된 자료일 뿐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도 살려내는 것이 역학역술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운명이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살아날 가능성이 한 10%밖에 안 되더라도 그 10%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이끌어내야죠. 그 말로써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좀 더 설득을 해서라도 또 여러 가지 역술적인 비방을 알려드려서라도 살도록 해야 됩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그 당사자 본인의 그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노력도 하지 않고 뭐 살기를 바라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포기를 하려는 사람은 일단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려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만 되더라도 살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임지상정이고 또 역학역술인들의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대운과 세운의
뭐 모조리 충을 때려 맞고 뭐 안 좋은 게 다 왔을 때 정말 제가 잃을 것도 다 잃고 뭐 파탄에 빠지고 뭐 정신적으로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가능성 하나만 믿고 살아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가능성을 우리가 최대한 살려내는 방법인 겁니다. 그거는 결국 뭐냐면 본인의 의지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각을 다투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려내는 게 역학역술인들의 그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역학역술이 운명론이 아니라는 걸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역학역술의 이론을 잘 활용을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역학역술로 드러난 어떤 그 분석된 자료 데이터가 그 운명지어진 거라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삭막하고 이 운명대로 간다면 우리가 뭐 아무런 인간적인 그런 어떤 뭡니까 노력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다. 그걸 변화를 만드는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갖게 될 때까지 석사와 박사를 했는데, 제가 졸업을 하면서 석사 졸업을 할 때는 기치유에 대한 어떤 그런 논문을 써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를 졸업할 때는 제가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저의 나름대로의 그 논리를 전개해서 그런 논문을 통과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석사 논문은요, 사실 그런 겁니다.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그런 거를 기치료로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운명을 바꿔보자. 그래서 기치료에 대한 그런 내용을 썼고요. 사실은 그게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살려낸 그런 이야기도 들어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석사 논문에 썼고요. 박사 논문은 뭐냐면 장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난관이라든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이겨내는 그런 장자의 정신을 배우자 하는 게 그게 바로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그 장자가 살았었던 그 시대가 굉장히 그 폭정이 난무했던 시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맨날 춘추전국 시대에 전쟁이 엄청 많았잖아요. 길었고. 그럴 때 그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장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성취하고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장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도 박사 논문을 제가 장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는 그런 게 바로 그 내용이고 박사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연구한 거는 뭐냐면 석사 박사가 다 이런 힐링에 관한 겁니다. 개운법 그리고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견디고 극복해내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역술도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꼭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역학역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역학역술이라는 거는 바로 그 술법이라는 겁니다. 역술, 술, 기술, 술법.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역학과 역술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찾아내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기가 처한 난관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가장 큰 역학역술의 취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그런 말을 좀 썼지만은 먼저 우리가 역학역술에 대한 거를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학역술이라는 거는 뭘까요?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학이라든가 역술이라는 거는 바로 철학의 분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철학이라는 거는 뭡니까? 철학은 한 학문의 일종인데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거를 탐구하는 그런 뭐 미심쩍은 그런 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학문이 철학이 아니고 철학은 뭐냐면은 진리를 밝히는 학문이라는 게 바로 철학의 원래 한자 뜻입니다. 그런데 밝을 철이죠. 그런데 원래 이 철학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은 비판 또는 어떤 가정, 부정의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 또는 정보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선입견 같은 거를 깨부수고 그것을 다시 의심을 통해서 탐구해보고 진위를 가려보는 게 바로 철학의 가장 큰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의 정의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무엇을 그러면은 그렇게 파고들고 의심을 하고 진위를 가리느냐? 그게 뭐냐면 이 세상 만사,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다시 한번 뒤집어보고 의심해보고 알아보는 겁니다. 맞나 안 맞나 이거죠. 기존의 학설, 기존의 이론을 다시 한번 철저히 의심해보고 재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의심해서 문제를 발견하면 이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과학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을 할수록 우리가 우리에게 점점 더 어떤 윤택한 그런 편리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해서 더 좋은 거를 만들어 가는 게 과학이니까. 물론 과학의 배단도 많습니다. 과학이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거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더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게 과학입니다. 그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인간이겠죠. 아무튼 이 철학의 한 어떤 주류로서 과학이 태동하고 그것이 우리 문명을 만들고 발달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로 이 의심을 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인데 이 의심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그 분야를 망라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어떤 이 세계부터 뭐 원자 이런 것까지 또 신이 존재하느냐 이런 분야까지 철학이 다 손을 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철학이고. 자,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도 그 근본부터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사주명리라든가 역학과 역술이라는 분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역학과 역술을 다루는 학문이 원래 무엇에서 나왔느냐? 철학의 한 분과로서 원래 주역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주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점서예요. 점서지만은 이 우주 만물의 삼라만상의 그런 원리들을 탐구해가지고 음양오행으로 풀이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주역이라는 거는 이렇게 철학의 한 분과이기 때문에 계속 파고든다고 했죠. 제가 연구하고 깊이 이렇게 탐구하고 그렇게 들어가 보면 인간의 본질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규명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현대과학으로 나온 결과하고도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벌써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써진 책이 주역이지만 주역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정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고 그것이 또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현대과학으로 그게 다 어떤 근거가 있고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게 뭐 점이나 치는 책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잘못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역이라는 책이 변화하고 발전돼 가지고 이렇게 사주명리, 역학, 역서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주역에 우리가 어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궁죽통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죽통변. 이게 뭐냐면은 궁하면 막히고 그렇죠. 막히면 이제 끝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통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쭉 진행되다가 턱 막히면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변하고 그 변하면 그 다음에는 그 전에 통하고 통한 다음에 그것이 변해가지고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자, 뭐냐면 궁죽통변이 그 말입니다. 궁하면 막히면 통하고 다시 통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다시 다른 걸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이제 진행되다가 딱 마지막에 이렇게 다다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끝이라고 알죠. 근데 끝은 그것이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시작으로 통하는 겁니다. 통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시 다른 걸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주역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통해서 주역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주역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사실은 성경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뭔가 다른 시작으로 통한다는 거죠. 통하고 새롭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역의 가장 큰 어떤 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어떤 성경 같은 데서 불교에서 말하는 불경 같은 데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하나의 우리가 그 속담 같은 그런 거죠. 막다른 골목에 가면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다른 길이 열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는 사실 이 종교나 이런 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 뭐 선조들이라든가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경전 같은 데 있습니다. 뭐 종교의 어떤 그 종류를 막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주역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역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역이라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요, 운명론이라는 건 없어요. 운명 지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궁즉통변, 궁하면 막히고 끝이 아니라 뭔가 다시 새로운 걸로 가는 통하는 통로가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에서 말하는 그 진리가 주역의 기본 모토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역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서 그거를 적용해 보면 뭐냐면, 우리가 힘든 시기가 오면 또 좋은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궁죽통변이니까. 궁죽통변이니까. 나쁜 시절이 있으면 좋은 시절도 오고, 좋은 시절이 있으면 또 나쁜 시절도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변하고 변하는 게 바로 이 세상 이치라는 것을 주역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역의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사주명리라든가 역학역수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후대의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주역이 바로 그 역학역수의 근간이고, 원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주역 자체가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신 말이 그겁니다. 그런데 왜 후대 사람들이 그걸 잘못 활용해가지고, 그거 주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역술이나 역학을 하는 사람들이 좀 그거를 막 운명론식으로, 너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만 자꾸 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우리도 은근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뭐 역술 역학을 이렇게 이제 풀어봤더니, 역학으로 풀어봤더니 뭐 굉장히 안 좋더라. 그러면 난 안 좋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도 우리 스스로도 너무 이렇게 이제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오신 손님도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면서 이제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역학역술이라는 것은 흐름을 말하는 거고, 안 좋은 위험에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쯤 어느 시기에 안 좋은 게 이렇게 올 수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운이. 그러면 그걸 미리 알고 우리가 잘 피한다든가 여러 가지 역술적인 방편을 쓰면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운명론인 양 우리가 너무 거기 얽매이고 뭐 그냥 굴복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손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이건 하나의 일기예보처럼 이게 내일 날씨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일 비가 올 수 있다 그러면 물론 안 올 수도 있죠. 요새 일기예보도 틀릴 때도 많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역술로 푸른 거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걸 미리 알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 정보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 역학역술은 그걸 활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자, 내일 비가 온다면은 오늘 저녁부터 우산 준비하면 되잖아요. 내일 아침에 딱 나갈 때 우산 들고 가면 비를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역학역술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있어서도 뭐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이런 걸 미리 알려준다면,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좋은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100%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조상의 음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묘자리 같은 게 잘못됐을 때 또 좀 안 좋은 사람이 아주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풍수도 작용합니다. 아무리 내 사주가 좋아도 풍수를 너무 안 맞게 이렇게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은 운이 좋을 사람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사람은 더 안 좋게 됩니다. 자, 그 여러 요인이 있는데 아무튼 미리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아는 것처럼 일기예보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다가올 이 운을 갖다가 미리 우리가 감지를 하면 좀 안 좋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넉넉히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역학역술이 아닙니다. 그걸 미리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하자는 게 바로 역학역술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제가 석사 박사를 다 그렇게 힐링이나 개운법, 그러니까 운을 더 좋게 만드는 비법이나 이런 걸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충분히 더 우리가 이겨내고 안 좋은 운명을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역학에 대한 거를 이제 아까 주역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또 주역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거를 그 취지를 제대로 알고, 주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늘 변화한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그 변화의 흐름을 잘 알고 살아라. 그래서 기중하복을 미리 알고 피할 건 피하고 복은 더 큰 복으로 만들어라. 이게 이제 주역의 어떤 그 가장 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을 근간으로 하는 이 역학, 역술이라는 거는 절대 그게 뭐 운명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점서도 아닙니다. 주역도 원래 점서가 아닙니다. 물론 점을 치는 용도로 활용은 됐지만 주역은 이렇게 읽으면 그 점을 칠 필요가 없어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이 많고 미리 대비하라는 그런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점서는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그 내용에 우리가 깊이를 알면 그 주역의 어떤 그 주역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 역술이라는 것도 우리가 절대 이렇게 운명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취지로 이런 방송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이 방송을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운명론에 빠져 있어요. 사주명리 역학 역술을 보고 나서 뭐 좋은 사람은 너무 들떠 있고 또 안 좋은 사람은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갑다 하고 침체돼 있고,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해결책이 없느냐? 마치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들 너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역학을, 역술에 대해서. 그게 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힐링이라든가 개운법 같은, 개운법 아시죠? 운을 바꾸는 게 개운법입니다. 그런 힐링법, 개운법이라든가 운명을 바꾸는 방법, 이런 거를 제가 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주를 풀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시간을 제가 마련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도 중요하죠,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저는 힐링법이라든가 개운법,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는 그런 방법들을 훨씬 더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사실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잘못된 어떤 인식 같은 걸 우리가, 이 역학 역술이 너무 운명론이다, 운명론으로 가고 있고 사람들이 다 운명이라는 거에 겁을 먹고, 지레 겁을 먹고 살고 있는 모습이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 시작하는 목적이에요. 이 방송을 시작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술은 절대 운명론이 아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 그걸 한번 이해하시기 바라고, 이 내용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역학 역술의 재조명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최근 글입니다. 최근 글이지만 제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뭐 몇 번 블로그에 올렸죠. 그 중에 이제 조금 다시 내용을 간추려가지고 최근에 올린 내용을 제가 좀 반영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역술은 운명론이 아니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역술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주체가 누가 돼야 되냐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해서 아무리 좋은 역술을 써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 당사자, 그 역경에 처해 있는 자기 본인이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려고 안 하면은 운명은 바뀔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거죠, 이거. 그러니까 역술도 다양하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무슨 노력이겠습니까? 운명을 바꾸는 노력이죠. 운명을 바꾸기 위한 방법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운명을 좋게 바꾸려고 하면은 당사자, 자기 자신이요. 정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꾸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면 100% 바뀔 수 있습니다. 좀 힘들 수도 있고 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역술적인 방법으로 전문가가 도와준다면 더 잘 바뀔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본인이, 그 역경에 처해 있는 본인이 내가 이걸 벗어나고 싶다, 내가 노력할 것이다, 나는 나를 바꾸겠어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돈만 내고 바꿔주세요, 나는 좀 쉴게요 이러고 이렇게 자기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도 바꾸지 않고 의지를 갖지 않는 사람은요 안 되더라 이겁니다. 뭐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정말 100% 바꾸고자 한다면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역학자나 역술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도 노력하고 도움도 받아야지 되는 거지, 운명이 그냥 대충대충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고 뭐 특히 돈만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절대 자기 의지가 안 바뀌는 한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마술은 없어요. 마술이라는 건 다 트릭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마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노력과 의지,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거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지만 운명이 바뀐다는 거,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역술은 절대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그런 역술에 어떤 푹 빠지는 얘기보다는 이거를 이용하는 거, 역학 역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운명을 많이 바꾸고 개조하는 방법을 제가 많이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돼 있고 불안하고 이렇게 디프레스 돼 있고 우울하고 이런 부분에 그거를 바꿔 가도록 제가 말씀을 많이, 좋은 얘기를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운명이 바뀌는 거죠. 맨날 뭐 역학 역술이 이러니 저러니 분석이 맞니 안 맞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미래를 자기 원하는 대로 바꿔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인생은,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들도 많이 가져와서 앞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